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 바람이 답을 주기도 한다. 출렁이는 거센 파도나 땅속의 용암이 도와줄 수도 있다.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땅, 공기, 불과 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찾고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대체 에너지의 시대이다. 세계적인 물류 배송 회사 페덱스가 움직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위치한 이곳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물류 중심지이다. 일하는 근로자만 해도 1,700명에 이르고 최신 컨베이어 시스템이 1년에 8,500만 개의 물건을 분류한다. 우리가 이곳에서 처리하는 물건은 하루에도 25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도 거의 45만에서 50만 킬로와트나 됩니다.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해결하려고 페덱스에서는 자체적인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끄럽게 움직이는 기계도 없다. 기계가 설치된 곳은 지붕이다. 무료 공급되는 햇빛과 방치되어 있던 7,500제곱미터 면적의 지붕을 이용한 것이다. 2005년 페덱스는 샤프솔라사에 의뢰해 이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했다. 최대 소비 전력의 80%까지를 자체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이게 그 기계인데 904kW짜리입니다. 대단하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용 건물 옥상에 설치한 걸로는 최대 규모일 겁니다. 이곳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판은 5,700개나 됩니다. 이 전체에 들어간 태양 전지셀을 계산해보면 30만 개는 됩니다. 태양빛이 이 실리콘 셀에 부딪히면 전자가 발생한다. 그 전자가 모여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다음, 그 전류가 금속 전극을 타고 이동된 후에 회로가 완성된다. 보통 셀 40개가 모여서 모듈판 하나가 된다. 변환기에 따라 모듈의 개수도 달라진다. 전체 모듈에서 전력이 나와 모여지면 다음 변환기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이때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게 태양빛은 전기가 되는 것이다. 또 이 거대한 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 책상 위의 스탠드부터 큰 기계까지 다 돌립니다.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면 좋은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인 한낮이라는 겁니다. 또 만들어진 전기가 건물에서 사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요, 남은 전력이 전력망으로 돌아가서 미터기를 거꾸로 돌리죠. 그리고 이 기계는 유지 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경에 무해한 자원으로 전기를 만들고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전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환경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 25년간 페덱스가 햇빛 대신 일반 전기를 사용했다면 이산화탄소 1만 톤이 발생됐을 것이다. 자동차 2,100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또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면서 그걸로 만든 전기는 가격이 올라간다. 게다가 지구는 화석연료 연소가스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혁명은 바로 대체 에너지다. 21세기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모든 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 개발에 관심을 보입니다. 대체 에너지가 해결책이 됐죠. 태양빛, 바람, 물, 지열에서 식물 바이오매스까지 모두 무한한 자원이다. 이 모든 것은 가치가 높은 에너지원임이 이미 증명됐다. 태양빛 역시 전혀 고갈될 염려가 없다.
1시간 동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전 세계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현재의 기술로 태양 광판을 1만 제곱마일, 즉 네바다주 면적의 10% 정도에 설치하면 이것으로 미국 전체의 소비 전력량을 다 공급할 수도 있다.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광전 변환공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개발됐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건 그 역사가 꽤 길다고 할 수도 있다. 최초로 태양열을 활용한 예로 남양집을 생각해보자. 고대에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 아나사지 인디언 등 많은 사람들이 남쪽을 향하게 집을 지었다. 태양이 남쪽 하늘에 낮게 오래 떠있는 겨울에 일사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남양집은 태양이 북쪽에 높이 떠있는 여름엔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적다. 지금도 남양집을 많이 짓는다. 그리스인들은 도시의 모든 도로를 계획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엔 태양빛을 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지었죠. 로마인들은 그걸 더 발전시켰어요. 투명한 유리를 이용해서 그걸로 따뜻하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창문을 유리로 덮은 겁니다. 그걸 헬리오코민이라고 불렀는데 태양열, 난로라는 의미죠. 2000년이 지난 19세기에 이와 유사한 기술이 개발됐다. 태양열 히터를 설치한 것이다. 일단 태양빛을 유리 지별기에 모은 다음 그 열로 단열 유리 파이프 안에 있는 찬물을 데워서 사용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는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한 가구가 전체의 30%나 됐다. 지금도 이 방식을 이용하는데 춥거나 구름 낀 날에도 수백만 가정에 온수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천연가스는 온수를 만드는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런데 태양열로 온수를 만들면 훨씬 저렴하죠. 태양열 에너지는 전기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이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에서는 햇빛을 에너지로 만들 때 태양광 발전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거울에 초점을 따라가며 얇은 관을 설치해서 바로 이 관에 태양빛이 모이게 한다. 이 관에는 합성기름이 흐르는데 이 기름은 높은 열까지 올라간다. 섭씨 1000도까지 올라가죠.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부위에는 절대 손이 안 닿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닿으면 그대로 구멍이 생길 정도예요. 이렇게 뜨거운 오일은 물을 증기로 만들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린다. 다음 오일은 폐쇄 회로를 다시 순환하게 된다. 기후가 더운 지역의 태양열 발전소는 보통 전력망 발전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가와트급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론적으로 네바다주 면적의 10%에만 이런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면 미국 전기 수요의 전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태양광 전기 기술은 개발 2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술은 1904년 아인슈타인이 빛이 광자라는 작은 에너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증명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광자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다. 이 기술은 1950년대 우주 탐사에 힘입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다. 1950년대 발사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2호에 수백만 달러의 트랜지스터를 설치했는데 10일 만에 망가졌어요. 플래시라이트 배터리를 썼기 때문이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한 태양열 전기 인공위성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광전 변환 공학 기술은 지금도 모든 위성과 탐사용 로켓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GPS에서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기기를 생각해보면 21세기는 이미 태양에너지로부터 많은 걸 얻는 셈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초기부터 광전 변환 기술을 활용해왔다. 원격 조종하는 부표와 기상구까지도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최악의 가뭄이 아프리카를 강타했을 때는 특히 그 역할이 컸다. 태양빛으로 만든 전기로 땅을 12m나 파내려가
물을 펌프질한 것이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햇빛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이렇게 저개발국에 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기존의 일반 전력망에 시스템을 연결하면 태양빛 에너지는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침실이 2개인 교외의 주택은 지붕의 태양열만으로도 필요한 전력량을 2배까지 공급할 수 있죠. 그러나 태양빛이 아주 강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태양빛을 매우 성공적으로 쓰는 나라가 독일인데 시애틀보다도 일조량이 적은 곳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태양전지 패널은 비싼 편이다. 그래서 태양광 전기는 보통 전기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 하지만 전력망이 연결된 경우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발생한 여분의 전기를 팔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설치비 원금이 회수되는 거죠. 일반 가정은 4년에서 5년 정도, 회사는 10년에서 12년 잡아요. 이것 말고도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일반 요금만큼 값이 오르지도 않고 그 집의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죠. 지금까지 태양광 전지는 빛을 에너지로 돌리는 데 필요한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고가품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효율이 높은 태양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웨이퍼가 비싼 거죠. 저희 나노솔라사에서는 필름형 태양전지를 사용하는데 이 웨이퍼보다 저렴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나노솔라사에서는 실리콘이 아닌 반도체 물질을 혼합해서 이 광전지를 만든다. 이때 재료는 구리, 인듐, 갈륨, 술파제, 셀레늄을 써요. 이걸 다 붙여서 한 번에 말하면 시그스, CIGSS죠. 이 재료의 좋은 점은 햇빛을 금방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필름이 가능해졌죠. 이 씬 필름, 즉 방막 필름은 실리콘 전지보다 훨씬 얇다. 그래서 이 광전지 필름은 마치 잉크처럼 호일회로 기판에 인쇄되듯 찍히는 것이다. 지금은 샘플용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원래 이런 기계는 시속 수십에서 수백 미터의 속도로 빨리 돌아갑니다.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재료비 부담을 줄인 거죠. 그래서 많은 광전지 필름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씬 필름은 실리콘판처럼 건물 표면에 직접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 유리 지붕이 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페인트칠로 이 필름을 입힐 수도 있게 된다.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은 더 저렴해질 것이다. 태양광 패널 등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아예 집에 붙이는 거죠. 현재 그 기술을 개발 중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전체 전기 수요의 20에서 25%를 태양빛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외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대체 에너지원은 또 있다. 바로 바람이다. 바람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태양열 히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류의 희망인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센트럴 뉴욕의 벌판. 바람을 타고 돌고 있는 이 패너 윈드 프로젝트는 에널 로스 아메리카사 소유다. 풍력발전소 규모로 보아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바람 에너지를 이용한 좋은 모델이다. 이곳에서는 크고 성능이 뛰어난 터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전체 터빈의 수는 적다. 이 풍력 터빈 20개를 관리하는 곳은 제너럴 일렉트릭 에너지다. 터빈의 높이는 65m, 날개가 회전할 때 원의 직경은 66m이다. 747 여객기 양 날개를 합한 것보다도 길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1.5메가와트다. 뉴욕의 평균적인 가정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풍력 발전기는 1년 동안 14,000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